이제 숲속의 외딴 집으로 여행을 떠나봅시다. 로렌과 그녀의 개 루나는 나무와 어둠에 둘러싸여 살고 있었고 루나가 이상한 행동을 하기 시작하면서 평화가 깨졌습니다. 루나. 루나. What? Go home. Luna, go home. No, no, no. 아니. 루나, 제발. 그만해. 어느 날 밤 산책 중에 루나는 멈춰서서 숲의 어둠을 뚫어지게 바라봅니다. 무슨 이유에선지 앞으로 나아가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로렌이 루나를 부르려고 하지만 동물의 본능이 훨씬 더 강합니다.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는 무언가가 그곳에 있습니다. 이 일 이후로 그 현상은 곧 집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무슨 일이야? 뭐라고? Big head, what? 뭐라고? 루나가 빈 구석을 향해 짖기 시작했고 아무도 밖에 없는데 초인종이 울렸어요. 루나, 이리 와. 하지만 결정적인 순간 로렌이 자신의 생명을 두려워하게 만든 그 순간은 거실의 보안 카메라에 녹화되었습니다. 눈을 깜빡이지 말고 책장을 잘 보세요. 하지만 내가 너에게 무언가를 말할 수 없다는 것에 대해서는 미안하지 않아. 19 밝아지기 19분 전. 여러 권의 책이 힘껏 밀려서 누군가가 매우 화가 나서 손으로 쓸어버린 것처럼 바닥에 떨어진다. 지진도 없었고 바람조차 없었다. 오직 보이지 않는 힘이 자기 영역을 주장하고 있었다. 로렌은 오늘날까지도 그곳에 살고 있지만 문제는 그녀가 얼마나 더 버틸 수 있을까 하는 것이다. 우리 집에 절대 들여오지 말아야 할 물건들이 있을까요? 이 남자는 멕시코에 있던 옛가족 사업체에서 여러 상자를 물려받아 지하실에 보관했지만 자신이 심각한 실수를 저지르고 있다는 사실을 몰랐습니다. 그의 아내는 아래층 휘파람 소리를 듣기 시작했습니다. 남자는 불안하면서도 회의적으로 녹화하며 아래로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일어난 일은 내가 지금까지 본 것 중 가장 공격적인 폴터가이스트의 증거 중 하나입니다. 분명히 우리는 이 유령과 꽤 오랫동안 함께 지내왔어요. 네, 세이지도 써보고 별별 방법을 다 써봤죠. 그래서 저희가 약간 농담처럼 받아들이게 된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의 조언을 바탕으로 저는 멕시코에서 60년간 운영된 가족 사업에서 물려받은 여러 물건을 가져왔어요. 정말 많은 것들을 받았죠. 그래서 하나씩 저는 지금 지하실에 있는 이 상자에 몇 가지 물건들을 넣어두고 있었어요. 오늘 제 아내가 휘파람을 불었는데 지하실에서 뭔가 들렸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야, 내가 이걸 해야 할지 잘 모르겠어. 으휴. 아이들이 앉아 놀 수 있게 상자들을 밀어두었어요. 가지고 놀라고 오 이거 사용된 거야. 아니 내일 지옥이 뭔지 내려가서 한번 볼 생각 없어? 먼저 상자 하나가 가볍게 움직입니다. 그것만으로도 도망치기에 충분할 텐데요. 하지만 그는 남아있기로 결정합니다. 그 존재는 분노로 반응합니다. 의심할 여지 없이 정말 놀라운 영상입니다. 물건들이 쓰러지는 것이 아니라 거대한 분노의 손이 있는 것처럼 한쪽 끝에서 다른 쪽 끝으로 거칠게 내던져집니다. 그 밤 이후로 활동은 완전히 멈췄습니다. 아마도 메시지는 이미 전달되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도대체 그 상자들 안에는 무엇이 들어있었던 걸까요? 이것은 체이스와 그의 아내 레이첼의 이야기입니다. 그들은 레이첼의 할아버지 집에서 하룻밤을 보내기로 결정했습니다. 단 한 달 전,
바로 그 집에서 한 남자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들 스스로 말하길 분위기는 무거웠고 공기는 답답하게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잠자리에 들 준비를 하던 중 분위기가 급격하게 변했습니다. And like we're literally just 침실 문을 잘 보세요. 바람이 들어오는 것도 없고 창문도 열려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문이 어떻게 흔들리는지 보세요. 이건 기계적인 부자연스러운 움직임입니다. 마치 보이지 않는 힘이 반대편에서 당기고 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들은 즉시 두려움에 사로잡혔고 환영받지 못한다는 느낌을 받으면서 가장 현명한 선택을 했습니다. 가능한 한 빨리 도망치기 위해 짐을 쌌습니다. 하지만 체이스가 마지막 가방을 집으려는 바로 그 순간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잘 주목하세요. 알겠어요. 이제 저희는 떠납니다. 저희 짐은 다 쌌어요. 오. 세상에. 좋아요. 이제 나갑니다. 레이첼은 이미 차에 있어요. 저는 떠날 거예요.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때 문이 딱 소리를 내며 바로 그녀의 등 뒤에서 닫히고 그녀는 자신의 목소리에서 공포를 느낍니다. 체이스는 오늘날까지도 이것에 대한 아무런 설명이 없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궁금한 점은 할아버지가 그들의 머무름을 원했는지 아니면 결코 들어오지 말라고 경고한 더 어두운 존재였는지입니다. 말해봐요. 당신이라면 그렇게 오래 버티다가 도망쳤을까요? 윌리엄 슬로는 고전적인 실수를 저질렀어요. 집에서 영혼과 접촉하려고 위자 보드를 사용한 거죠. 그 존재는 제임스 윌리엄이라는 이름을 알려줬고 도전적으로 자신의 존재를 증명해보라고 했어요. 제임스는 기꺼이 증거를 보여주려고 했죠. 그냥 살짝만 흔들어봐. 아주 조금만. 네가 할 수 있다는 거 알아? 자, 어서. 처음에는 혼자 흔들리는 흔들의자가 있었어. 불길했지만 미묘했지. 하지만 윌리엄은 더 많은 걸 원했어. 한 달 후 TV를 보고 있을 때 제임스가 꽤 거칠게 나타났어. 저기 소파에 앉아 있었어요. 그리고 그냥 TV를 보면서 페이스북을 하고 있었어요. 평소처럼요. 그리고 우리는 백스트리트에 있었죠. 백스터는 소파에서 제 옆에 앉아 있었고 헤이즐은 이 여자애는 저 뒤쪽에 있었어요. 복도에 있었어요. 알겠어요? 그리고 갑자기 이 버티컬 블라인드가 갑자기 저절로 흔들렸어요. 마치 누군가가 그 안으로 걸어 들어온 것처럼요. 지금은 약간 흔들리고 있지만 그건 난방 통풍구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제이슨, 이 블라인드는 항상 좀 흔들려요. 불쌍한 백스터, 알다시피 그는 여기저기 돌아다니고 그를 만났어요. 하지만 우리는 그 일이 다시 일어나게 해보려고 해요. 제임스, 여기 있다면? 블라인드를 다시 한번 움직여줘. 아까 그거 정말 좋았는데 처음에 일어났을 때 녹화하지 못했거든. 잘 모르겠어. 좀 그런 것 같아. 해봐, like what I did before. Holy.
미라, 저건 바람이 아니라 블라인드야. 블라인드가 미친 듯이 흔들리면서 서로 부딪히고 있어. 마치 보이지 않는 누군가가 그 사이를 달려가거나 분노에 차서 블라인드를 두드리는 것 같아. 윌리엄은 그저 얼어붙었어. 윌리엄은 말을 하며 소통하려고 하지만 그의 목소리에는 두려움이 너무나도 뚜렷하게 드러나. 위자보드로 장난치는 건 항상 닫을 수 없는 문을 여는 거야. 내 생각엔 그게 제임스였을까? 아니면 어쩌면 인간인 척하는 훨씬 더 끔찍한 무언가였을까? 제리 브루스는 원래 가족들과 즐거운 영상을 올리곤 했지만 2005년 5월부터 그의 채널은 악몽의 기록으로 변해버렸어. 모든 일은 거실 소음에서 시작됐어. 제리와 아내는 원인을 찾으러 아래층에 내려가 옷장에서 이것을 발견했지. 여러분, 이 말은 아무리 해도 부족한 것 같아요. 손잡이를 잘 봐. 손잡이가 꽤 세게 이쪽 저쪽으로 돌아가고 있어요. 마치 누군가 안에 갇혀 있거나 절박하게 나와서 여러분을 잡으려고 하는 것처럼요. 제리는 잠시 후에 문을 열었지만 예상대로 아무도 없었어요. 하지만 몇 주 후 그 존재는 더욱 대담해졌죠. 제리는 어린 아들이 같은 옷장 근처에서 노는 모습을 촬영하고 있었어요. 바닥에 보이는 장난감을 잘 살펴보세요. 문이 혼자서 천천히 열리고 몇 초 후에 장난감이 뒤집혀요. 마치 보이지 않는 누군가가 달려가면서 장난감을 걷어찬 것처럼요. 제리는 망설이지 않고 아들을 안고 바로 도망쳤어요. 보이지 않는 존재가 아이 옆을 지나가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집에 안전한 공간으로 돌아온 빌리 골프는 단지 자신의 SNS에 올릴 춤 영상을 찍고 싶었을 뿐이었어요. 정말 집에 혼자 있었던 걸까요? 아니면 그렇게 믿고 있었던 걸까요? 영상은 그냥 평범하고 재미있는 영상처럼 보입니다. 그녀는 아무것도 눈치채지 못했지만 영상을 올리려던 순간 자신의 뒤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보게 되었습니다. 그곳에서 어두운 무언가가 문틀을 아주 빠르게 가로질러 지나갑니다. 그것은 조용하고 매우 빠릅니다. 빌리는 팔로워들에게 저게 뭐냐고 물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단순히 영상의 착각이라고 말하고 다른 이들은 그것이 자신이 촬영되고 있다는 사실을 몰랐던 떠도는 영혼이라고 믿습니다. 그게 무엇이든 간에 그것은 그녀로부터 2미터도 채 떨어지지 않은 곳에 있었고 그녀는 아무것도 모른 채 계속 춤을 췄습니다. 방금 일 끝나고 집에 도착했어요? 이제 그만해야 해요. 도움이 필요해요. 제발. 나중에 탐험해 볼 거예요. 문이 똑같이 심하게 흔들려요. 마치 무언가가 들어오려고 하는 것처럼요. 하지만 들어오면 완전한 침묵이 찾아와요. 그리고 가장 소름 끼치는 건 방에 있던 인형이 어느 날 그냥 사라졌다는 거예요.
흔적도 없이 증발해버렸어요. 많은 사람들은 카일이 무언가를 자신에게 데려왔고 그 존재가 인형을 매개로 했다고 믿어요. 그들에 따르면 활동이 성가시긴 하지만 위험하지는 않다고 해요. 하지만 항상 이렇게 시작하죠. 물건을 움직이고 소리를 내고 한계를 시험하는 거예요. 여기서 질문은 얼마나 빨리 폭력적으로 변할 것인가 하는 거죠. 조셉이라는 남자에게 일어난 일은 분명히 제가 오랜만에 본 가장 무서운 장면 중 하나입니다. 모든 것은 단순한 소리로 시작됩니다. 저 멀리서 들려오는 울음소리를 들어보세요. 좋아요, 여러분. 저는 좀 지친 것 같아요. 그 소리 들리세요? 저게 대체 뭐야? Charlie, cat's right here. She doesn't seem to be worried about it. 그는 우리에게 이게 단순한 영화가 아니라는 걸 증명하려고 TV를 보여줍니다. 소리는 실제지만 그러다 갑자기 현상이 물리적으로 변합니다. 며칠 후 조셉은 욕실에서 소리를 듣고 쉬는 동안 카메라를 설치해 녹화하기로 합니다. 1시간 동안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고 완전한 침묵만이 흐릅니다. 하지만 거울 오른쪽을 잘 주목해 보세요. 그래서 저는 이 욕실에서 이상한 소리를 몇 번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카메라를 설치해서 녹화하고 뭔가 잡히는지 확인해 보려고 합니다. 저는 지금까지 카메라에 뭔가를 찍은 적이 한 번도 없어서 이번이 처음이길 바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약간 긁는 소리처럼 들려요. 봤어요? 문틀 너머로 분명히 사람처럼 보이는 어두운 형체가 고개를 내밀고 안을 들여다보다가 재빨리 사라집니다. 조셉은 침대에 있었고 그의 아파트에는 다른 아무도 없었습니다. 뭔가가 들어와서 쳐다보고는 나갔습니다. 상황은 더 이상 견딜 수 없게 되었고 조셉은 아무도 없다는 것을 팔로워들에게 증명하려고 합니다. 조명을 켜고 샤워기를 틀고 그리고 네가 직접 확인할 수 있듯이 모든 곳이 비어 있습니다. 좋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업데이트를 원하셨죠? 여기가 샤워실이고 저기는 고양이가 화장실로 쓰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도 거기 없고 욕실에도 아무도 없고 문 뒤에도 아무것도 없어요. 좋아요. 우리는 불을 끌 거예요. 왜냐하면 그건 불빛을 싫어하거든요. 수노비아는 카메라에 나오고 싶어 하지도 않고 무서워하고 있어요. 그래서 조셉은 꽤 위험한 일을 시도해요. 그는 놀아보려고 결심하고 복도의 어둠에게 까꿍이라고 말해요. 그는 그렇게 하지 말았어야 했어요. 여기 내 피앙세가 있어요. 나오고 싶지 않아요. 괜찮아요. 아무 일도 없었고 딱히 소름 끼치거나 그런 것도 없었어요. 그래서 저희는 깍꿍놀이를 하고 있었어요. 깍꿍놀이요. 미라가 문을 봤는데 키가 크고 실체가 있고 완전히 검은 그림자가 화면 안으로 들어왔다가 사라졌어요. 순간적으로 그 그림자는 주변의 빛을 빨아들이고 발소리도 없고 아무 소리도 없이 그냥 거기에 있었어요. 이제 이 이야기의 끝에 도달했는데 이 부분이 제일 잠을 못 자게 만들었어요. 조셉은 저 존재를 자극한 것이 끔찍한 실수였다고 인정합니다. 이제 그는 잠을 잘 수 없어요. 예전에는 항상 차분하던 그의 고양이도 이제는 욕실 근처에 가는 것을 완전히 거부합니다. 상황에 완전히 지친 조셉은 결국 그것과 맞서기로 결심합니다. 알겠습니다. 모든 응원에 감사드립니다. 요즘 잠을 잘 못 자고 있어요. 정확한 이유는 모르겠지만 여러분 조언을 따르려 합니다. 오늘 아침에도 또 문을 쾅쾅 닫더라고요. 그냥 나가라고 말할 거예요. 알겠어요. 좋아요. 이제 시작이에요.
이제 당신은 여기서 환영받아요. 당신은 떠나야 해요. 당신의 헛소리에 질렸어요. 우리는 더 이상 참지 않을 거예요. 알았죠? 이제 당장 나가야 해요. 아니야, 이건 말도 안 돼. 그는 문 앞에 서서 그녀에게 나가라고 명령해요. 그 순간 문이 그녀 얼굴에 닫히고 그녀 얼굴에서 이 세상 것이 아닌 깊고 거친 신음이 들려요. 조셉은 몇 초 뒤에 문을 열지만 아무것도 없어요. 그와 그의 고양이는 더 이상 그 방에 들어가지 않고 깃발을 찾으러 가요. poder mudarse de esta casa y yo 너라면 이 집에서 하룻밤 더 머물 수 있겠어. 나는 개인적으로 이 영상은 내가 가장 불안하게 느꼈던 영상 중 하나야. 보안 카메라에는 아무것도 없어. 문은 닫혀 있고 주인은 단순히 코요테들이 자기 개들을 괴롭히는 줄 알았지만 화면에 나타난 것은 코요테가 아니었어요. 저게 뭐지? 이게 뭐야? 아니 문이 어디 있지? We better go now. 강아지? 강아지가 저기 있니? 왜 그녀가 저 펜 안에 있는 거야? 뭐야? 세상에 뭐야? 알겠어. 그래서 다시 돌아왔네. 이게 대체 뭐야? 그리고 그 강아지는 그냥 쳐다보고 있어. 그라시아스. 세상에 나도 모르겠어. 정말 모르겠어. 저게 도대체 뭐야? 창백한 형상에 팔다리가 길고 거의 경련하듯이 부자연스럽게 움직이고 있어. 개들을 봐. 완전히 얼어붙어서 뚫어지게 쳐다보고 있지만 공격하지 않아. 그건 두려워하고 있기 때문이야. 그리고 갑자기 달려가더니 인간이 낼 수 없는 속도로 어둠 속으로 사라져. 누군가 자신을 지켜보고 있다는 걸 아는 것 같아. 보다시피 저건 개도 아니고 그렇다고 사람처럼 보이지도 않아. 네가 자는 동안 밤에 기어다니는 무언가일까? 그런 것이 내가 침대에서 무방비로 있을 때 집 주변을 돌아다닌다는 생각만 해도 정말 무섭다. 골동품 가게들은 대체로 분위기가 무거운 편이야. 결국 이미 세상을 떠난 주인들의 사연이 담긴 오래된 물건들로 가득 차 있으니까. 이 보안 카메라는 새벽 2시에 촬영된 거야. 건물은 완전히 닫혀 있고 아무도 없었지. 복도와 화면 앞쪽에 있는 물체를 잘 봐. 바로 그 순간 오래된 카트가 혼자서 굴러가기 시작하자 복도의 불빛이 심하게 깜빡여. 우연일까? 아니면 인과관계일까? 카트는 마치 보이지 않는 손이 밀어준 것처럼 앞으로 나아가.
지진도 없고 바람도 없어. 마치 그 물체를 움직이기 위한 에너지가 저 전등의 전기를 빨아들인 것 같아. 내가 거기서 일했다면 문 닫고 나서 단 1분도 안 남아 있었을 거야.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온 사람은 용감한 사람뿐이죠. 좋아요 눌러주시고 구독과 알림 설정도 해주세요. 더 많은 공포를 위해 악몽 꾸시길 바랍니다.